안녕하세요. 고구려 박사입니다. 음, 오늘 스페이스에 김현정 씨가 나와서 어, 초등학교 관련된 교육 트렌드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 이병훈 씨가 정리를 잘 해주신 것 같아요. 어, 여러분, 최근에 이제 대치동은 어, 뭐 사실은 큰 변화는 없어요. 늘 보면은 이제 수학이 최강자죠. 수학이 최강자고 영어는 옛날 같지 않아요. 영어는 지금부터 한 15년 전만 하더라도 영어가 굉장히 성했는데 지금은 굉장히 어릴 때부터 영어 공부를 했기 때문에 또 외국에 다녀온 애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영어가 옛날처럼 강세이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대치동에서 최강세는 수학이에요. 압도적이죠. 왜냐하면 수학 자체가 그 양이 되게 많고 또 실제로 중학교 정도에서 고등학교 과정을 떼는 애들이 대부분 많죠. 그 다음에 또 KMO가 있잖아요. 그럼 보통 3학년, 4학년 정도 되면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3학년, 4학년 정도 돼가지고 보통은 애들이 그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1 정도 되면 고등학교 과정을 떼는 애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확실히 뭐 굉장히 선행이 굉장히 빠른 편이죠. 아, 물론 이제 그렇게 하면은 도움을 많이 받기도 하지만은 문제점도 굉장히 많이 생긴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대치동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트렌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 과목마다 핵심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대치동의 이제 교육은 진짜 장점이 있어요. 정말 다양하다는 거예요. 다른 데서는 구경할 수 없는 정말 다양한 수업들이 많아요. 뭐 넓게 보면 어차피 뭐 그게 그거라고 할 수도 있지만 타 지역에서 볼 수 있는 교육은 확실히 있어요. 그러니까 대치동하고 서초하고도 차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서초하고 확실히 다르고 압구정 쪽하고도 확실히 다르고 송파하고는 비교가 안 되고요. 예, 어마어마하게 다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단은 대치동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경쟁력이 있어야 되죠. 어떤 식당에 경쟁력 없이는 대치동에선 살아남을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전 과목마다 어떤 또 다른 다양한 어떤 특성의 교육이 대치동에는 굉장히 풍부합니다. 문제는 그런 것을 이제 파악하고 그 정보를 알기가 엄마가 쉽지 않습니다. 예. 그렇지만 하여간 굉장히 다양합니다. 어, 이병훈 씨가 말하다시피 대치된 교육의 단점도 되게 많습니다. 뭐냐면은 그러니까 업무 진짜 교육이라기보다는 상업적 결탁에 의해서 그 다음에 이제 그때그때 인기 있는 트렌드 내지는 흥행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교육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마케팅이 굉장히 뛰어나죠. 예. 뭐 전문적인 그 마케터들이 고용되기도 하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수많은 댓글 사건들이 법정에까지 오르내리는 그런 사건들이 굉장히 많죠. 예, 여러분들은 뭐 삽다루라고 아시죠? 예, 그분이 꽤 많은 부분을 폭로를 한 적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분의 말에 의하면은 전문적인 팀이나 전문적인 어떤 사람들을 고용해서 댓글 작업을 한 그런 강사 및 업체들이 꽤 많이 언급되고 있죠. 예. 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뭐 양지도 있고 엄지도 있는 것이죠. 근데 대부분은 사실은 휩쓸려서 교육을 하기가 쉽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초등학교 수학 정도는 대치동에 어느 곳을 가도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큰 차이가 없을 거예요. 다 그 정도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은 다 되고, 괜히 뭐 너무 지나치게 어, 정보 탐색을 하는 것도 굉장히 피곤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뭐 대치동 쪽에 사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대치동을 넘보는 사람들은 늘 이제 괴롭죠. 자기의 선택이
바람직한 것인지 아닌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치동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공보다 실패가 많다. 이게 제 생각이에요. 무작정 뭐 따라다니다 보면 여기서 따라다니는 것은 대부분 흥행 위주의 인기 위주의 유명 일타 강사 이런 식의 이제 따라가는 거죠. 저는 뭐 모든 과목을 알진 않지만 이제 국영수는 좀 아는 편이에요. 국영수 사과 대표적인 사람들은 좀 아는 편이에요. 아는 편인데 이제 그 국어도 보면은 일타 강사가 몇 년이 안 가요. 예, 계속 바뀌죠. 그리고 이제 완전 사라지죠. 예, 완전 사라집니다. 지금 이제 유명한 이제 사람들이 몇 명 하더라도 이게 몇 년 안 가고 금방 저는 뭐 100% 사라진다고 봅니다. 그런 이제 사라지는 것은 이제 사실은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이제 두 가지잖아. 첫째, 실력 때문에 일어난 것도 아니고, 인기는 학생들이 결정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 누가 결정하냐? 시스템이 결정합니다. 복잡한 시스템이 결정하는 거죠. 자, 어쨌든, 그래서 이제 실패를 많이 합니다. 지금 여러분 이제 뭐, 대치동이 흔히 일타 강사라고 하는 사람들은, 대충 학생들이, 1,500명에서 한 3,000명 사이쯤 됩니다. 학생들이. 제가 말씀드리는 그 학생 수는, 온라인에서의 이야기가 아니고, 오프라인에서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대충 한 1,000명 넘으면, 뭐, 일타 강사 이렇게 이야기를 해줄 수 있죠. 뭐, 1,000명은 학생 수가 적은 게 아니잖아요. 요새 뭐, 한 학교의 학생도 뭐, 뻔한데, 그 한 강사한테 배운 학생이 1,000명이면 대단한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일타 강사라고 하냐, 뭐, 일타라는 것이 1등이라기보다는 그냥 넓은 의미로, 이렇게, 그 일타라고 하면 하나의, 이렇게, 묶음으로 해서 하나의, 군이죠. 예.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대단한 거죠, 사실. 어쨌든 간, 어떤 이유든 간에. 근데 일타 강사가 이제 형성되는 그 과정을 보면은 아주 특이한 하나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거는 이제 오늘의 본질이 아니니까 이제 접어두고. 이제 그래서 그런 식의 강의를 했을 때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건 일타 강사 가장 손쉬워요. 예. 근데 이제 또, 대치동에 어떤 부류 사람들은, 숨어있는 고수를 많이 찾아가죠. 숨어있는 고수. 숨어있는 고수들은 일타 강사처럼 대중성 있게 그렇게 막 뭐 전단지를 뿌다든가 알바 작업을 한다든가 그런 것은 잘하지 않죠. 그죠? 뭐 굉장히 이렇게 엄마들이 알아서 찾아오는 어떤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이제 일타 강사들한테 배우는 학생들이 실패율도 꽤 많죠. 물론 많은 학생이 가기 때문에 성공률도 많다고 봐야 되죠. 문제는 성공이라는 게 이거죠. 내가 배우기 전에 몇 등급인데 들어가서 배워서 몇 등급이 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제가 보기엔 그래요. 기본은 그 선생님한테 배우고 혼자 공부하는 게 필요해요. 그럼 자기가 연습을 해야 되는 거죠. 선생은 안내자고 그 안내를 받은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학생이 실제로 연습을 해야 돼요. 그러지 않고서 실력이 늘 수는 없죠. 그래서 남들 따라가다 망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저는 70%는 된다고 봅니다. 남들 따라다니다가 망친다. 그런 애들 되게 많아요. 심지어 고등학교 선택도 마찬가지예요. 남들 따라 선택하다가 망하는 애들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보기에 뭐 유명한 그 학교 입학하면 고등학교 가면은 성공할 것 같죠. 휘문 가면 성공할 것 같죠. 그쵸? 대우원 가면 성공하고 하나 가면 성공할 것 같죠. 용인 외고 가면 성공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대치동 이제 초등학교 트렌드를 뭐 하는데 여러분 이제 수학은 진짜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요. 뭐 굉장히 다양한데 주력은 그냥 KMO예요. 다른 이야기 할 필요 없어요. 그게 주력설이고 나머지는 다 부수적입니다. 초등학교 3, 4학년 때면 벌써 선행학습이 뭐 어마어마하죠. 물론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런 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정도 되면 벌써 뭐 고등학교 과정 다 뗐다고 하면서
어깨에 힘주는 애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엄마도 그렇고. 자, 어쨌든. 그 다음에 이제 초등수학은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죠. 이제 주로 이제, 선행 경시 이 중립반이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이제 이분이 말씀은 하지 않았지만, 자, 수학 두세 개 하는 애들 굉장히 많죠. 예, 많습니다. 두 개 정도는 굉장히 흔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기본적인 사고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학생들 딱 만나보면은 얘가 기본적인 사고력이 있는지 없는지, 암기력으로 하는지, 사고력하고 암기력하고 좀 다른 개념이죠. 사고력은 어떤 무엇을 기반으로 새로운 것을 이제 헤쳐나가고 상상하고 추리하는 그런 힘이라면은, 암기력은 틀에 박힌 것을 딱 외워서 반복 패턴으로 하는 거죠. 지금 그 대치동의 수학은 암기에 가깝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판단이 잘못될 수도 있죠. 굉장히 많은 수가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죠. 그래서 점점 엄마들이 학원 수도 증가하고 자기가 생각할 수 있는 사고력 시간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가장 문제죠. 그래서 이거는 참 부모님들이 판단하기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학원은 상업적이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교육적인 면이 있지만 특히 뭐 대형 학원에서는 굉장히 상업적이죠. 상업적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강사와 엄마들 사이에 그 연결시켜 주는 거죠. 다시 말하면 교육의 어떤 트렌드를 제시하고 엄마의 욕망과 강사의 욕망이 합치되는 그 점을 잡아서 마케팅을 하는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국어로 돌아오면은 사실 이제 초등 국어는 문제가 뭐냐면 독서가 주예요. 독해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독해는 조금만 하면은 금방 늘거든요. 근데 독서는 끊임없이 암기식으로 가르치죠. 심지어 뭐냐면 일주일에 책을 한 권씩 읽어요. 애들 안 읽어요. 그러면 이제 읽으라고 하면은 애들이 웹서핑을 하죠. 예, 인터넷에서 이리저리 끌고서 숙제하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어쨌든 초등학교는 독해 학원이 없어요. 그게 이제 문제예요. 사실 이제 제가 이제 초등학교 독해를 가르칠까도 생각은 해봤는데, 뭐 저희는 그 상당히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현재 독서 논술은 뭐 그래도 꾸준히 되는 것 같아요. 현재는 뭐냐면 그 최근에 논술 비중이 줄어든 건 맞아요. 맞는데 뭐 과학기술 지문 난이도 이런 것까지 뭐 엄마들이 초등학교 엄마들이 고려하고 그럴 것 같지는 않고요. 하나의 시대적인 어떤 분위기처럼 흘러가기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아주 중요한 것은 독해력이에요. 독해력만 있으면은 그리고 독해하는 방법 을 알면은 어려움이 없어요. 근데 지식을 가지고 공부하는 것은 금방 한계가 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과학은 뭐 생략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많이 언급되는 게 코딩이에요. 코딩도 요새 한동안 있잖아요. 처음에 그 코딩 시작할 때는 몇 년 전에,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때 이제 코딩이 과목으로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굉장히 이제 약간 핫한 느낌이 있었는데 그 코딩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사실은. 예,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 학원 앞에도 보면 코딩 학원이 있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자세한 건 뭐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시언어라든지 이런 걸 이제 잡아서 그 자바라든가 사람들 이제 시언어를 중심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짜는데 벌써 그 외국의 뭐 구글에 이런 데서도 시언을 사용하지 않고 그 프로그램으로 코딩을 하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5년 내지 10년만 있으면은 지금 홈페이지 여러분 시언으로 안 만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툴을 도구를 이렇게 사용하면은 그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는 그런 것도 벌써 그런 툴들이 진짜 나와 있어요. 벌써 나온 지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굉장히 정교화되고
다양해지면은 아마 누구라도 상당수 많은 사람들이 우리 워드 치듯이 좀 뭐 워드는 좀 심한가요? 홈페이지 만들듯이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대치동의 일반적인 그 트렌드를 대충 이야기를 했습니다. 혹시 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저 개인적으로 초등학교 때는 컴퓨터 언어에 대한 배우는 건 뭐 괜찮다고 생각해요. 중학교, 고등학교 하면 그것을 할 기회가 별로 없거든, 사실은요. 그래서 그런 것도 괜찮은 것 같고, 뭐 여차 또 대치동에서는 예체능뿐만 아니라 그 뭐 농구, 심지어 줄넘기까지 가르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시험 치는 모든 과목을 다 가르치는 게 있어요. 농구는 당연히 있죠. 농구는 한때 굉장히 유행했어요, 사실은. 여러분 그 대치동에서 휴문고등학교하고 그 휴문고등학교에서 이제 여러분 이제 그 삼성역 쪽으로 이제 가다 보면은 그 건물이 하나 있어요. 거기서 농구를 전문적으로 가르쳤어요. 그 아주 간단하게 말하겠습니다. 휴문고등학교 하고 포르쉐 사이에 보면은 건물이 있어요. 휴문고등학교하고 포르쉐 사이. 그게 보면 농구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곳이 있었어요. 예. 자, 이제 여러분들은 흘러가는 이제 이야기를 듣지 마시고 좀 더 새겨 들을 필요가 있어요. 특히 뭐냐면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나친 수학 별로 좋지 않고 독서도 학원에서 읽고 정리하는 그런 식의 독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자기 스스로 다양한 책을 읽는 연습을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획일적으로 읽고 이렇게 매뉴얼화된 그런 교육은 썩 좋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전체적으로 대치동의 같은 어떤 흐름을 살펴봤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자기주도 학습관이라는 굉장히 재밌는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거 생긴 지 15년 됐어요, 사실은. 15년 됐는데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